퇴직 후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돈을 쓰고 계신가요? 누군가는 매달 연금과 이자 소득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지만 누군가는 비슷한 금액을 받으면서도 늘 불안하고 쪼들리는 삶을 산다고 말합니다. 이상하게도 같은 돈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여유롭고 어떤 사람은 피폐해집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인생의 방향을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서울 마포의 68세 김성호 씨는 은퇴 후 매달 250만 원의 국민연금과 50만 원의 배당소득으로 생활합니다. 얼핏 보면 넉넉하지 않지만 김 씨는 나는 돈을 쓴다기보다 시간을 산다고 말합니다. 그는 매주 2번 요가를 배우고 한 달에 한 번은 근교 여행을 갑니다. 낡은 집을 수리하는 대신 이웃과 함께 작은 텃밭을 가꾸며 주말마다 모임을 엽니다. 소비의 목적이 유지가 아니라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그의 친구 박모 씨는 비슷한 금액의 연금을 받지만 늘 통장이 빠듯하다고 토로합니다. 그는 매달 보험, 관리비, 각종 구독료에 많은 돈을 씁니다. 혹시 모르니까라는 불안이 소비의 기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단순히 씀씀이의 크기가 아니라 돈의 방향에 있습니다. 김 씨는 자신에게 기쁨과 관계를 만들어주는데 돈을 쓰고 박 씨는 미래의 불안을 막기 위한 소비를 합니다. 전자는 돈이 삶의 도구가 되지만 후자는 돈이 삶을 지배합니다. 이 차이가 은퇴 이후 10년의 행복 격차로 이어집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부산의 62세 이정자 씨 부부는 은퇴 후 소비 다이어리를 만들었습니다. 매달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면서 단순히 얼마를 썼는지가 아니라 그 돈이 우리에게 어떤 기분을 남겼는가를 함께 적습니다. 그 결과 소비의 패턴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자녀에게 송금하거나 경조사비를 쓸 때는 의무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느꼈고 반면 여행이나 문화활동에는 활력이 남았습니다. 부부는 이후 기쁨 점수가 높은 소비를 우선순위로 두었고 매달 30만 원이 줄었는데도 삶의 만족도는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줄였지만 삶의 온도는 높아졌어요. 반면 수도권의 70세정 모 씨는 전형적인 저축형 은퇴자입니다. 젊을 때부터 아껴 쓰는 습관이 몸에 배어 은퇴 후에도 돈을 쓰지 못합니다. 연금과 예금이 충분하지만 외식 한 번에도 죄책감을 느낍니다. 결국 건강이 악화돼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가 한 첫 마디는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쓰고 살 거리였습니다. 그는 돈을 남기는데 성공했지만 인생을 누리는데 실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돈을 쓰는 방식이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불안형 소비자로 돈이 줄어드는 공포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보상형 소비자로 일터에서의 억눌림을 해방감으로 바꾸려 과도하게 소비하는 경우입니다. 셋째는 균형형 소비자로 돈을 쓰는 행위가 자기 관리와 사회적 연결, 정서적 안정으로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부류가 가장 건강한 은퇴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돈을 현명하게 쓴다는 건 무엇일까요? 첫째, 돈의 쓰임의 시간의 가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일을 하며 쌓아온 시간의 보상을 단순히 통장 잔고로 확인하려 하지 말고 나를 위한 시간으로 환원해야 합니다. 둘째, 소비를 자존감 유지 수단으로 바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와 비교하거나 보여주기 위한 소비는 공허함을 남기지만 나의 일상과 관계를 풍요롭게 만드는 소비는 오래갑니다. 셋째, 돈을 관계의 윤활유로 써야 합니다. 커피 한 잔, 식사 한 번이 관계를 지탱하고 외로움을 덜어주는 데 쓰인다면 그것은 가장 생산적인 지출입니다. 연금이 많다고 해서 행복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돈이 적어도 쓸 줄 아는 사람은 풍요롭습니다. 은퇴 후의 소비는 더 이상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향에 대한 선택입니다. 어느 70대 부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돈을 모으던 시절엔 늘 내일을 위해 살았지만 지금은 오늘을 위해 돈을 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게 훨씬 안전하게 느껴져요. 결국 은퇴 후의 삶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돈이 흘러가는 방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불안을 막기 위한 소비는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삶을 확장하는 소비는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돈을 쓰는 순간이 곧 인생의 태도를 드러냅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인생을 갈라놓는다는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당신의 지출 내역은 곧 당신의 인생 철학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 통장을 들여다보며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돈을 쓰는가, 아니면 시간을 사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의 은퇴 후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은퇴 후의 소비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다. 우리는 평생 돈을 벌기 위해 살아왔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 많은 은퇴자들이 혼란을 겪는 이유는 이 전환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벌던 시절의 습관으로는 이제 삶이 유지되지 않는다. 소비는 단순히 생활비의 관리가 아니라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지를 드러내는 철학의 언어가 된다. 돈을 쓰는 방식은 곧 자신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 대기업 임원 출신의 63세 남성은 은퇴 직후 몇 년간 극도의 절약형 생활을 유지했다. 직장 시절의 강박과 책임감이 남아 있었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이 그를 옥죄었다. 그러나 아내의 권유로 참여한 지역 독서 모임에서 그는 서서히 변했다. 커피 한 잔 값의 지출이 새로운 인맥을 만들어 주었고 작은 책 모임 회비가 인생의 리듬을 되살려 주었다. 그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다. 그동안 돈을 쓰는 게 손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돈이 나를 다시 세상으로 이끌어주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소비는 결국 사회와 연결되는 다리였다. 심리학자들은 은퇴 이후의 소비 패턴이 개인의 정서 상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분석한다. 불안이 큰 사람은 방어적 소비를 하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의미 중심의 소비를 한다. 은퇴 후 불안형 소비자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돈이 줄어드는 경험을 처음 하기 때문이다. 수입이 끊기면 자신도 무너질 것 같은 감정이 생기고 이 불안이 소비를 왜곡시킨다. 그래서 필요한 곳에 돈을 쓰지 못하거나 반대로 불안감 때문에 과소비를 하기도 한다. 이는 모두 소비의 주도권을 잃은 상태다. 돈이 나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통제해야 한다. 소비의 주체가 되려면 왜 이 돈을 쓰는가를 명확히 아는 것이 출발점이다. 은퇴 후 건강관리에 돈을 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5년, 10년 후 삶의 질에서 극명히 드러난다. 한 70세 여성은 평생 검소하게 살아왔지만 은퇴 후엔 건강을 위한 지출만큼은 아끼지 않기로 결심했다. 매달 요가 수업료와 건강식 식비로 30만 원을 썼고 그 결과 관절 통증이 줄고 수면의 질이 높아졌다. 반면 비슷한 형편의 다른 사람은 의료비를 아낀다는 이유로 병원을 미루다가 큰 병을 얻었다. 돈은 쓰는 순간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쓸 때 미래의 시간을 되돌려준다. 건강에 쓰는 돈은 소비가 아니라 투자다. 은퇴 이후 많은 부부가 갈등을 겪는 이유도 돈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쪽은 여전히 절약을 삶의 미덕으로 여기지만 다른 한쪽은 이제라도 써야지라는 보상 심리를 갖는다. 소비의 가치관이 충돌하면서 관계가 흔들린다.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는 남편은 은퇴했는데도 회사 다니듯 돈을 관리해요. 아내는 매일 카페에서 시간과 돈을 낭비한다며 서로를 비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 밑바탕에는 각자의 두려움이 숨어 있다. 남편은 불안해서 아내는 외로워서 돈을 쓴다. 돈의 쓰임이 감정의 표현으로 변한 것이다. 이런 갈등은 서로의 소비 이유를 이해할 때 풀린다. 소비의 금액이 아니라 감정의 의미를 공유해야 한다. 사회적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은퇴 후에도 인간관계에 일정한 돈이 들어간다. 식사, 선물, 교통비, 모임비 등은 눈에 보이지 않는 투자다. 어떤 사람은 이를 낭비라 여기고 인간관계를 끊어버리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는 더 큰 손해다. 사회적 고립은 정서적 건강을 해치고 결국 의료비나 심리치료비로 돌아온다. 반대로 인간관계에 적절히 투자하는 사람은 행복감이 높고 우울증 발병률도 낮다. 돈을 관계에 쓴다는 것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인간적 회복의 과정이다. 또한 소비에는 루틴의 리듬을 되찾는 힘이 있다. 일을 할 때는 월급이 일상의 중심을 이루지만 은퇴 후엔 스스로 리듬을 만들어야 한다. 일정한 소비 패턴은 이 리듬을 형성한다. 매주 도서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는 시간, 주 1회 영화관을 찾는 일, 분기마다 여행을 떠나는 루틴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생활의 구조를 만들어준다.
돈이 시간의 구조를 만든다. 이는 정신적 안정감으로 이어진다. 돈을 쓴다는 행위는 결국 시간을 설계한다는 의미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한다. 은퇴 후의 소비는 절약보다 균형이 핵심이다. 과거에는 돈을 모아 자산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돈을 분배해 삶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것이 목적이 된다. 소비의 세 축은 생존, 의미, 관계다. 생존은 필수 비용, 의미는 자아 실현, 관계는 사회적 연결을 뜻한다.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무너지면 삶의 균형이 깨진다. 대부분의 은퇴자는 생존비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를 포기한다. 그러나 행복한 은퇴자는 돈을 세 축으로 고르게 배분한다. 생존에 50, 의미에 30, 관계에 20 정도의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또한 은퇴 후 소비는 시간의 심리학과 연결된다. 젊을 때는 돈으로 미래를 사고 은퇴 후에는 돈으로 현재를 산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여전히 과거의 습관에 묶여 현재를 희생한다. 돈을 쓰지 않으면 불안이 줄어들 것 같지만 실제로는 불안이 더 커진다. 소비는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자기결정 행위이기 때문이다. 돈을 쓸 수 있다는 건 아직 삶을 주도하고 있다는 증거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후회 없는 소비다. 돈을 쓴 뒤 후회가 남는다면 그 소비는 나의 가치관과 어긋난 것이다. 반면 금액이 크더라도 마음이 편안하고 만족감이 남는다면 그것이 진짜 현명한 소비다. 한 은퇴자는 매달 소외된 이웃에게 소액을 기부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이건 지출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주는 월급이에요.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나를 살게 해요. 소비가 타인과의 연결이 될 때 돈은 비로소 생명을 가진다. 결국 은퇴 후의 소비는 경제학이 아니라 철학이다. 얼마나 아끼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쓰느냐가 인생을 결정한다. 돈을 쓰는 곳에 나의 관심과 시간과 가치가 깃든다. 소비는 곧 자기선언이다. 우리는 그동안 돈을 모으는 법은 배워왔지만 돈을 쓰는 법은 배우지 못했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 3분의 1은 그 쓰는 법을 배워야 하는 시기다. 돈을 잘 쓰는 사람은 결국 삶을 잘 사는 사람이다. 당신의 통장 잔고가 아니라 지출 내역이 당신의 삶을 말해준다. 어떤 사람은 돈을 잃고 인생을 얻고 어떤 사람은 돈을 지키려다 인생을 잃는다. 돈은 단지 수단이지만 그것을 대하는 태도는 인생의 본질을 드러낸다. 결국 행복한 노년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그 용기의 시작은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나는 이제 돈을 쓰며 산다. 그것이 곧 나를 살아있게 만든다.